안녕하세요. 저는 귀촌한 지 12년 차 된 단양군 매포읍에 사는 김동석입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단양이었어요. 그래서 단양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근데 옆 동네 단양읍하고 매포읍하고 좀 떨어져, 옛날에 저희 때는 구단양이 지금 단양읍이었고 지금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매포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때는 친구들도 많이 그러니까 개구쟁이였죠. 머슴 애들이니까 여자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고무줄도 끊고 그렇게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이 좀 일찍 작고하셨어요. 아버님 연세가 55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두 번째 휴가 나왔다가 들어간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6.25 때 상해군이시고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희도 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가족력이 아닐까 하고. 저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저희 형님들도 똑같이 그 나이 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어머님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낙상을 하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아마 치매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다행스럽게 고관절 수술이 또 가능을 해서 수술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못 걸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오는데 말문을 닫으셨어요. 말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로 답답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우리 삼남 1년대 막내로서 부모님 속을 많이 쓰겠죠. 우리 형님들은 공부를 잘하셨는데 나는 공부보다는 나가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밴드부를 하면서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어머니가 한 2년 6개월 누워 계시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그때는 지금 단양도 전부 다 테이블에 있는 식당인데 그때는 테이블에 있는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지를 못하시니까 테이블에 있는 식당으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영월, 제천, 충주, 풍기, 안동, 영주, 단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테이블 있는 식당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일주일에 한 2번이고 3번이고 항상 모시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한테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저희 형제는 삼남 1년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위로 형님이 2분 계신데, 형님 2분이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단양에서 중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의 보성고등학교, 또 둘째 형님은 사대부고를 가시고,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 육군사관학교 수사학교 수석 졸업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형님들에 비하면 많이 좀 다른 삶을 살았죠. 부모님들한테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죄송스럽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친구들 추억 많죠. 다양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단양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구단양에 옛날에 복도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가방 팽개치고 전부 복도소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벌거벗고 수영하고 그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근데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더라도 꼭 정말로 친한 친구들 한두 명은 꼭 사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인데 꼭 항상 연락하면서 안부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단국대학교 총장님이신 장중식 박사님이 포천에 베어스타운 스키장이라는 데가 새로 이제 당신이 좀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근무해라. 그래가지고 그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한 12년 근무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자영업 한다고 장사를 쭉 해왔죠. 장사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그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점심시간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배구 시합을 합니다. 배구 시합을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저녁 내기 하는 거죠. 이제 끝나면은 직장 근처 그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 내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이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제가 아마 첫 봉급이 23만 원인가 했는데 뭐 한 3, 4만 원 저 가지고 나가면 식구는 안 좋아하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스키장에 근무하면서 그때 집이 안양이었었는데 안양에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그 전도사가 또 마침 또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 근데 그 전도사님의 그 여자친구가 옆에 교회 안양제일교회를 다녔는데 그 지금 우리 식구하고 그 여자분하고 또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다리를 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요, 결혼식 할 때, 이 전도사가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고속버스를 해놨는데, 신혼여행 가방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북극 하와이로 가려고 그랬는데, 버스를 놓쳐서 오장원천으로 갔습니다. 저희 또래 사람들이 거의 다 노후생활 준비를 거의 못 하잖아요. 애들한테 올인하고. 근데 마침 또 우리 아들이 스키 선수로 키우다 보니까 1년 벌어서 걔한테 올 투자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1년에 막 한 5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그 자영업을 했는데 중국집을 했어요. 그 중국집을 해가지고 그 선수 하나 키우려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제 그놈이 지금 잘 돼서 보람은 느끼고 있죠.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먼저 내려와 계셔가지고 어머니 옆으로 이제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노가다도 좀 하고 막일도 좀 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때 마침 취업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한 3개월에 걸쳐서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또 남자 요양사들이 귀할 때라서 단양에 그 다사랑 요양원이라는 곳이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취직해서 한 2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면서 이제 복지사 공부해가지고 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유일하게 노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노는데 우동 기계까지 들고 가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도시설을 다니면서 짜장면 봉사를 제일 많이 했고 한 2, 3년 동안 남양주시 태계원에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교통봉사를 했는데 애들 졸업하고 나서도 그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국회의원 표창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거보다는 꼭 졸업식 날 되면은 학부모 대표들이 꼭 감사장 하나씩 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단양 내려와서도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적성면에 가면 달해동산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짜장면 봉사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요양원에서 이제 나와서 사업체를 가지면서 바빠서 그거는 못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음악적으로 재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달란트를 받아서 그 장애인들한테 사물놀이를 좀 한 2년 정도 가르치었고 그 정도 한 6년 봉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사업체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단양군 예총 회장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국악 지부장 같은 거 하면서 시간이 안 나서 그러면서 코로나도 이제 왔고 그래서 또 그런 시설에 봉사하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봉사를 해야죠. 이게 귀농이나 귀촌 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단양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먹고 살 정도는 갖고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조금 좀 교만하다 그럴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단양은요 먼저 들어와서 인사만 하면 50%는 따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처럼 고향이 단양인 사람이 와서 이런 귀농귀촌 활동을 하면서 양쪽의 중개 역할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고향의 친구들한테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다음에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제발 건방지지 말자, 좀 겸손하자, 좀 양보하고 또 그런 또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이번에 민선 8기 군수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아들은 동생인데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손주가 하나 있는데 아들은 걱정이 없어요. 뭐 지가 겨울을 한 시즌 한 3개월 나가서 한 4개월 정도 추운 데서 고생하면 뭐 현금으로 한 2억 정도씩 갖고 들어오니까 그 걱정은 없는데 우리 딸이 참 문제예요. 이 딸이 아빠를 닮아서 지멋대로예요. 뭐 어느 집이나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다른 가정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 건강하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좀 안 다치고 이제 쭉 좀 뭐 스키 선수라는 게 스키 강사라는 게 한 40 정도까지밖에 거의 못해요. 나이 먹으면 본인이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동안 지가 돈을 잘 모아놨다가 지도 노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문요양센터를 하고 있어요. 방문요양센터를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성격이 천태만상이에요. 잘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못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또 성격 아주 까칠하신 분도 많아요. 더군다나 치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훔쳐갔다 소리를 안 하시나 뭐 별소리를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환자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 어머니가 그런다 그러면 짜증 안 낼 거 아니냐. 물론 부모가 그러면 더 짜증 낼 수도 있겠죠. 남이니까 이제 꼭 잡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단양 예총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문화하고 음악, 예술밖에 없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역량이라 그럴까? 요거를 최대로 발휘해서 단양 국민들의 삶의 질에 향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크게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한 2년 6개월 그렇게 누워 계실 때 저희는 유황사도 안 쓰고 간병인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저희 형제들이 교대로 이제 낮에는 우리 여동생이 그때 마침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여동생이 보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 식구가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집을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형님 내외들하고 이렇게 와서 주말에 하루씩 있다 가시고 뭐 나름대로 저는 어머니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쉬운 게 많아요. 뭐 말은 못 하시고 못 그러신다 해도 한 1, 2년만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봉사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들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제 때에는 이제 뭐 복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려와서 생활을 하는 게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단양이 참 좋아요. 경치도 좋고 산수도 수려하고 그래 참 좋은데 참 잘 내려왔다. 제가 서울에 살 때부터 그랬어요. 40대 후반이면 난 고향 간다. 고향 간다. 우리 식구가 그랬는데 저희 식구는 고향이 용산이에요. 용산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올라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들렸더니 그때만 해도 그 사이남 쪽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데도 사람이 사냐고 우리 저희 식구는 이제 그 시골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 했는데 갑자기 내가 내려온다고 했더니 어떡할까요? 따라 내려와야죠. 근데 오히려 저희 식구가 더 좋아해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